안녕하십니까. 5년간의 소속경제 오정건입니다. 제 뒤에 배경이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오스트리아에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저 교회가 보이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투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4,00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투자 환경 계획이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지금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195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없어져서 지금 청년들에게 3분의 1 정도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사회 나오는 청년들의 16% 정도만 정규직을 가지고 3분의 1은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 한 40%도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혼자서 고독하게 사는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집도 장만도 못하고 13만 5천 명이나 되고요. 작년 한 해에 자소서만 100개 이상 쓰다가 우울증으로 고독사한 청년이 97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악한, 이렇게 어려운 그 청년들을 코너로 몰고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데요. 그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에서 나오는데 기업의 열악한 투자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약 한 2천, 한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2,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뭐 실업자들도 한 100만 명 정도, 실제 실업자는 그보다 더 많죠.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5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00만 명 정도는 혼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종을 둘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이 한 뭐 많아야 한 150만 명 정도. 그리고 뭐 더 넓게 잡아도 공공기관 뭐 다 합해도 한 200만 명까지 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1,800만 명 정도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기업을 억누르고 규제하고 좀 더 큰 대기업은 더욱더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치우쳐져 있고요. 청년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열악합니다. 근무하고 싶어 하는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일자리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 뭐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 지난 2월 달에 그 미국에서 반도체라든지 그 핵심 산업들, 반도체, 배터리, 자동, 그다음에 히토류, 뭐 의료 약품 같은 거 이런 거 4대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라는 100일 이내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들고 있는 이 반도체 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이든이 반도체를 중시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어서 4월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반도체 백악관 회의에서도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초대를 받았던 반도체 회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국 회사로서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흔히들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군사 패권을 좌우하는데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반도체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군사 무기의 핵심적인 군사 무기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앞으로 이제 그런 첨단 기술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더욱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기구는 동맹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 중심 밸류체인, 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얼라이언스 밸류체인이라고 ABC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ABC 동맹국 중심 밸류체인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중국의 홍색 공급망에 대응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그 연구센터, 중국 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라고 하는 데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그 슈퍼컴퓨터 칩이 미국에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미국 소프트 기업 케이던스나 시노피스 같은 소프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반도체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극초음속 마하5라고 합니다. 마하5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대만에 있는 대만의 TSMC는 위탁 생산업체죠. 위탁 생산업체 만들게 해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케이던스나 시노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도움을 받아서 그 슈퍼컴퓨터로 중국의 그 연구기관 국영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극초음속 무기를 설계해서 이 슈퍼컴퓨터는 대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설계한 슈퍼컴퓨터 설계를 대만 TSMC에 위탁해서 생산해서 그 슈퍼컴퓨터로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미국의 기본 기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대만 TSMC에서 위탁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하5 둥펑이라는 미사일에 미국이 깜짝 놀랐는데 이 둥펑이 현재로서는 가장 세계에서 빠른 미사일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5니까 소리보다 더 5배나 빨리 가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시속 6,12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이 바로 기초 기술이 미국에서 건너간 기술로 설계된 슈퍼컴퓨터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설계를 한 중국의 기업들 4곳과 중국의 슈퍼컴퓨터 센터 4곳과 기업 세계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설계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건 안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략적 경쟁법이라는 것을 4월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전략적 경쟁법은 바로 이제 이런 거 인도 태평양 안보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을 12억 달러,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동맹이 공조해서 중국의 1대1를 견제해야 한다. 하는데 그 안에 이 반도체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중 전선에서 자꾸 한국은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이 계속 지금 그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빠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조차도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고 사실상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인데 과연 미국의 이런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에 빠지면은 한국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는 중국의 슈퍼컴 위탁 생산을 중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보에서도 엄중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굉장히 엄중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GM이나 포드도 지금 셧다운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요. 따라서 반도체 대란은 바로 자동차 산업의 승패가 깔려 있다는 그런 현대자동차 대표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분야의 심지어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생산도 지연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전쟁이 붙어서 바로 4월 달에 백악관 회의까지 하게 된 것이죠. 여기는 뭐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안보보좌관과 경제위원장,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참여해서 한 회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TSMC는 차량용 칩 공장에 3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통큰 베팅을 하고 대만도 이렇게 재반격을 하는데 K반도체는 지금 투자가 시계 제로이다. 지금 청와대 회의에서 모처럼 청와대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 기업의 CEO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는데 강력히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예고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재계에서는 반도체 설비에 40% 세액 공제를 좀 해달라. 그런 미국이 바로 지금 이제 40% 세액 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미국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반도체 투자에 40% 세액 공제를 하는 데 의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EU도 반도체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1,50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2030년까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대만도 연구개발 투자의 15%를 세액 공제를 한다. 굉장히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었는데 한국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지금 별다른 지원도 없고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업이 삼성이나 SK가 해온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제 지원이나 규제 해법을 꾸물질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회의에서 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옛날에 했던 똑같은 얘기밖에 없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거창한 구호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용에 그쳐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하루빨리 산업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메가플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과 SK가 해외 반도체 기술 기업을 인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이 치고 나가야만 되죠. 특히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해서 네덜란드 NXP 자동차 반도체를 인수하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정부에서 이런 그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뭐 세제 지원 또 인재 육성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지원들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가장 이런 정부 지원도 부족한 가운데 지금 이재용은 역시 해외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용은 지금 구속이 돼 있고요. 이번에 뭐 화이자 백신 추가 300만 분 확보하는데도 이재용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용되었다. 직접 화상 회의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바, 바, 아,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정부도 반도체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을 검토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추경호 의원은 야당의 추경호 의원은 반도체 세액 공제를 50%까지 하자는 더 센 반도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드디어 반도체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특위가 출범한 계기로 해서 빨리 한국형 촉새부터 즉각 풀어야 한다. 온갖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풀어야 한다. 규제가 너무 많죠. 한국의 기업 규제는 때문에 기업 제도 경쟁력이 OECD 26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기업을 지원하는 특혜다. 이런 인식의 틀을 반기업 정서에 편성한 인식 틀을 깨고 투자와 규제를 완화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반기업 3법에다가 중대재해법에다가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원이 되어서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산업 현장을 전국에서 파업할 수 있는 노동법도 좀 통과되었고요.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많고 또 노동법도 통과되고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장 하나 짓는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2년이면 뚝딱 짓는데 우리는 최소한 전기 하나만 끌어오는데도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표를 보면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짓는데 1년 11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면세 혜택, 장기 면세 혜택도 지원받으면서 중국의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을 짓는데 2년 1개월 걸렸습니다.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2014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중국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도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 팽택은 2015년 5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부지 선정 계약을 해서 2017년 7월에 완공되었으니까 6년 7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2010년 12월에 부지 선정 계약을 했는데 착공을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거의 5년이 걸린 거죠. 4년 한 7개월 걸렸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지를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공장을 착공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따랐습니다. 이게 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 심지어는 뭐 단길에 있는 발전소에 송전을 해오는데 그 전력이 있어야 이제 전력과 용수가 중요한데 송전을 해오는데 거기 20몇 킬로라고 그래요. 그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 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정 구간은 도저히 주민들의 반발로 땅 밑으로 송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대부지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착공하는 데마다 5년이 걸립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2019년 2월 달에 부지 선정 계약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착공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국가에서도 엄청난 규제와 또 전혀 세제 지원도 없는 인력도 부족한 이런 또 노동자들의 강성 노조들의 편중된 그런 법에 이어서 떼법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송전 설비를
5천억 들여서 직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떼법도 문제지만 한전에서 그 송전원의 표준 공기가 그것만 해도 8년에서 10년 걸린답니다. 한전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송전 설비하는데 8년에 10년 걸리니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전이 직접 5천을 들여서 송전 설비를 짓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용수 문제라서 용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팔당 댐에서 가져오는데도 그거 지나가는 하남시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또 엄청난 또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거죠. 그렇게 지금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게 말이죠.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도 수도권이라고 용인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부장 특별법 지원도 거절당하고 한전은 송전하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이렇게 열악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은 뚝딱 2년 만에 다 건설하고 정부의 지원도 많고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50%,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 세액 공제는 3%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법이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어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것 때문에 지금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 착공 시기제로 행정규제 복잡하고 지역 주민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나라에 와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권유하고 유인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대인에서 이기려면 이런 그 객ገብ의 규제와 과도한 진노조 제도 더 나아가서 이 주민들의 떼법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는 늑장 행정,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 떼법. 야, 이런 것 때문에 평택 고덕단지가 입주 계약 체결 이후 전기 용수 문제로 공장 가동에 7년이나 걸렸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단지 착공도 지자체 행정 절차 지원과 토지 보상 문제에 겹치면서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공장 하나 짓는데 7, 8년씩 걸리면은 이미 아마 그때는 새로운 또, 기술 혁신이 된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고독사까지 하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청년들의 27% 정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식사를 거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 투자 환경은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00개씩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정부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속에서 정부도 전폭적인 금융 세제 지원이 필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원들도 2천만 명이 되는 근로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떼법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만 들었으면 전부 달려들어서 뜯어먹자 뭐 이런 정말 분위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은 좀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기업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사회 제도나 혹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창창히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그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할슈타트 전경을 보면서 이 투자 환경의 열악한 투자 환경, 그리고 그 결과 소외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하루